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일요일 저녁인데요. 주말은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제가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2022년 내년 주식과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그, 증권사 정권 분석을 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수 출신들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유동성을 봅니다. 유동성을 보고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IMF 때 현금 30억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IMF 전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손이었습니다. IMF 때 싹 까먹었는데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재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 주식을 하더라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원금은 지킨다 하는 철칙에 하고 있고 현재는 주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영상을 몇 개 찍었는데요. 어, 2년 반 전에 이걸 오면서 내가 그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경제, 즉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몇 개를 영상을 올렸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이 2년 반 전인데 강남과 분당에 부동산을 사라, 아파트를 사라 그랬고 어, 문재인의 초기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당시는 이거 뭐야 유튜브를 개설하기 전인데 주변에다 주식 사라. 그 다음에 주식을 사서 좀 있으면 있다가 한 1년쯤 지나면 부동산이 오를 것이다 했는데요. 누구도 그런 걸 믿지 않았어요. 제 주위에 있는 애들. 그게 이제 소시민이고 가지고 있는 돈을 잘 활용을 못해서 그럽니다. 그, 지금 주식과 부동산의 키워드가 정부에서는 특히 부동산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홍남기나 정부 측에서는 꼭지다. 경고음이 왔다. 부동산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고 사지 말라고 어, 엄포를 계속 넣고 있죠. 경고음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도 시장 부정론자들이 몇 명 있죠. 그 이종우라고 있어요. 이종우에는 평생을 주식에 대해서 부정론자예요. 그리고 김영익이라고 있죠. 김영익은 그 한투정권이죠. 한투정권을 상무하다가 지금 서강대 교수로 가고 서강대 교수에서 거시 경제정책을 다루는데 한두 달 전에 주식은 상상할 수 없는 폭락이 온다 하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의 주식 전문가들이나 또는 대규모 헤지 펀드의 사람들도 주식은 곧 폭락이 온다. 상상할 수 없는 폭락이 온다 하죠. 그래 자산 가치의 붕괴가 오는 것이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지금 시중은 공포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요번에 그 국힘 경선에서 그 무식한 홍준표가 계속 그 토론 가지고 유승민한테 미국의 테이터링에 의해서 또는 해외 발로 퍼펙트 스톰이 오는데 우리가 정권을 잡자마자 또는 그 전에 퍼펙트 스톰이 올지도 모르니 이걸 어떻게 방지해야 되느냐 고견을 말아달라 하면서 자꾸 공포감을 줬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 애들은 경선 과정에서 퍼펙트 스톰이 오니 국민이 대처해야 한다 하고 그런 말은 안 하죠. 왜 그러니까 신의 정권이나 또는 정권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부동산 내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경제 문제를 이 동영상 1, 20분 안에 찍을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입법 권력을 가져오고 나면은 2024년 총선 때 그리고 하고 나서는 고고TV는 이 정치 비평 평론 방송을 별로 안 해요. 다른 거로 들어가요.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 문화, 예술, 취미 이런 거 그런 거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내가 회원제로 할 거예요. 회원제로. 어, 오늘 아침에 기사 나는 게 부동산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 10억 이상의 부자가 39만 명, 40명이다. 건 국민의 1% 정도가 부동산 주식으로 현금 자산이 10억 이상이 있다. 대단한 거죠. 그죠? 10억을 넘는 부자가 금융자산, 현금이나 주식 채권 이런 것들, 펀드,
10억을 넘는 부자가 작년보다 10%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부자들의 총 금융 자산이 20%가 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건 2030들은 코인에 몰입하고 있고 주식을 신용을 써서 그죠? 신용과 미수로 질러가면서 몇 푼 벌려고 대박을 노리고 있고 그 다음에 2030들이 지금 요새는 뭐 오피스텔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냥 분양만 하면은 아파트 값보다 비싸게 분양이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느라고 난리가 났다. 빌라까지 난리가 났다. 빌라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타켓으로 해서 그러는데 제가 보는 거는 유동성입니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나라에 지금 시중 유동성이 3천조가 있다 그럽니다. 3천조가. 이 3천조가 그럼 주식과 부동산이 정부의 경고 또 일부 부정론자의 경고대로 폭락이 오면은 그 3천조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여기서 대전제가 하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번 영상에서 1, 2개월 전인가 몇 개월 전에.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 자본 경제 체제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 자본 경제 주체로 지금 편입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 소득이 완벽한 선진국 체로 들어갔어요. 3만 2천 불, 3만 3천 불. 그때는 모든 주식이 모든 부동산과 자산이 선진형으로 변합니다. 미국과 같이 애들도 그렇고 젊은이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 금융자산 중에서 채권과 주식, 특히 주식을 이 주식 보유가 일반화하면서 생활 주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유가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경제 수준에 비해서 다른 제선진국보다 훨씬 안 올랐다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에서 100% 이상 올랐다 하더라도 타 선진국 메가시티에 비해서 훨씬 덜 올랐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왜 가능한가? 주식은 왜 더 오를 것이며, 부동산은 왜 또 폭락이 안 오르는가? 사람들은 타국과 비교하고 타국의 경제 동향을 동시간대로 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자산 가격이 싸다 하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유동성을 풀어서 이제 테이터링이라고 채권 매입을 축소하고 있죠. 그죠? 과거에는 채권 뭐 헬리콥터로 막 돈을 뿌려. 채권 매입을 확대하다가 그죠? 채권 매입을 확대하면은 시중에 있는 돈을 그죠? 더 불리는 경향이 있어요. 더 많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니까 채권 매입을 축소하면서 돈을 조금 그 유동성을 좀 조이겠다 이건데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고 깜짝 놀라가 미국의 테이터링을 언제 하나 뭐 미국 뉴욕 주식 시장의 테이터링을 하나 안 하나 올해 11월 하냐 내년에 하냐 2년 후에 하냐 그런 공포감도 있고 또 지금 원자재발 인플레가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뭐 서울값이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그 유류세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유류값이 공포감이 없고 얼마나 올라? 뭐 200불까지 오른다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요소수 사태 같은 경우도 석탄 가격의 폭등, 그죠? 그 원자재발 그리고 뭐 일부 그뭐 마그네슘 구리, 검, 언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 성장을 예측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예측해서 원자재 값을 갖다가 올리는 헤지펀드의 농간이죠. 그렇죠. 그럼 원자재 값이 오르면은 원자재 값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인플레로 해 가지고 지금 시중 물가 인플레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인플레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고유 가치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 해치로 뭐를 해요? 지금 시중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일반인은 지식인들이 보고 있으면은 금을 산다. 그죠? 코인을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인플레가 나오면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지금 한국은행은 이상한 정책을 쓰고 이제 금리 인상을 먼저 미국이나 유럽보다 먼저 하고 있죠. 이게 소국의 문제점이에요. 금리 인상을 오면은 물가도 등달아 오르게 되고, 그죠? 인플레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죠. 한국은행과 문재인 정권에서. 그죠? 그러면 인플레가 오면은 부동산은 실물 가치 아니에요. 그죠?
주식도 실물 가치가 되죠. 그렇죠? 그럼 주식 부동산은 우리가 이제 원자재 인플레든 물가 인플레든 오는데 그럼 주식 부동산 값은 인플레에 비해서 반대로 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어? 보통 기본적인 경제 지식이 오면은 인플레가 오면은 실물 가치가 금도 올라가고 집도 올라가고 주식값도 올라간다 이런 거죠. 응? 근데 요새는 기존의 경제 이론이 안 맞는 것이 많이 나오니까 기존의 경제 이론이 안 맞는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 돈이 어디로 갈지 어? 보이지 않는 그 시장의 돈들이 막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를 보면은 각국들은 코로나 때 뭐 미국은 뭐 지난 작년 3분기가 뭐 마이너스 47% 그죠? 저기 중국 놈들은 뭐 마이너스 20% 하다가 4분기에 급반등을 하면서 내년 성장률을 갖다가 코로나 이전보다 그 기저 효과로 해서 훨씬 많은 성장을 하게 되죠. 즉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사태보다도 훨씬 많은 성장을 하게 되고 반등을 한다게 되죠. 그렇죠. 거기서 유동성 축소를 갖고 나왔는데 미국이 우리는 벌써부터 시작이 됐고 금리 인상이라는 게 유동성 축소를 갖다가 유동성을 축소하려고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리가 인상 그거 지금 뭐 불과 뭐 한 두 달 전에 3% 하던 시중금리가 조담대가 지금 6%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유동성 축소가 될까? 그 기본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이제야 선진 자본주의로 재편을 되는 주식과 부동산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주식 같은 경우가 아니야 부동산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자꾸 생각을 해요. 부동산이 폭등을 했으니 내려온다. 우리나라는 떼서 보면 안 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유동성 축소를 되도록이면 천천히 안전하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리만 브라더스 같은 사태를 막겠다는 거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쉽게 말해서 금융 신용이 문제가 돼서 미국 경제가 무너졌고 그게 한국까지 왔고 이렇게 되는데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갖다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충격적으로 부동산 값을 떨어지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상향 안정화가 아니라 최소한 안정화 또는 조금씩 오르는 상향 안정화를 취하겠다 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 그 부동산 정책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주식도 그렇고. 그런데 너무 많은 유동성과 너무 많은 폭등을 했으므로 급락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지금 미국 경제가 또는 미국의 두뇌들과 그 전략가들이 경제 전략가들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하고는 다르고 부동산은 그리고 국내로 오면은 지금 현재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값이 오히려 강남이 100% 올랐으면은 강남 분당권이 100% 올랐으면은 강남 분당 판교 저 강북권에 가면 200% 300% 올랐다. 그렇죠. 결국엔 블루칩들이 쉽게 말해 블루칩, 옐로우칩 잡주가 있다면은 그 주식과 부동산이 블루칩들이 오히려 잡주보다 옐로우칩보다 덜 올랐다. 그러면 이제 다시 블루칩들이 다시 시장을 선도하는 시절이 또 한 번 올 것이다. 그러면 잡주들과 저기 경기 외곽이나 또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4기 신도시를 저기 경기도 외곽 이상한 데 짓고 있는 거, 그 임대주택 위로 짓고 있는 거는 나중에 그것은 빈매가가 될 것이다. 설렁가가 될 것이다. 한 2, 30년 지나고 나면 일본과 같이. 그럼 핵심적인 코어는 결국은 서울 시내고 서울 시내 중에서도 강남 중심이고 용산구 이런 데죠. 돈의 흐름이 일단은 시작됐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내리지 못할 것이다. 떨어지면은 살려는 바치는 돈이 시중에 엄청나게 많다. 또한 그 부동산 같은 경우가 정부에서는 지금 그만 사라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으나 2030과 40들 위주로는 그죠? 6070들은 집이 있으니까 하나 지키려고 종부세 같은 거 지키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세금 안 뺏기려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2030, 40들은 현대 인간이더라. 현대 신조류들이니까 그들은 부동산 값이 오르는 그 심리가 강해요. 그들이 6070보다 대자산가를 빼고 일반 서민적인 생활을 하는 6070보다는 훨씬 현실 경제에 강하다.
더 많이 공부했고 현재 지금도 그들은 더 많이 탐독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경제적인 동물로 변한다. 현재 2030들의 부동산 주식 코인의 열풍은 그건 선진 자본주의인 서구와 같은 젊은 투자가로 변하고 있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부동산 값은 내년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건 공통된 점이죠. 지금 부동산 전문가 그 심교원 그 건국대 교수 그 친구들은 보면은 23년이 돼야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물량이 안 된다. 수요 공급으로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죠. 저는 수요 공급도 문제지만은 저는 돈의 흐름을 봐요. 국민 심리를 보기 때문에 2023년에도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른다. 근데 떨어질다 하더라도 폭락은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2022년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으니까 2022년에는 부동산가 폭락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시중의 흐름이 그래요. 다주택자들이 절대 안 내놓죠. 세금 때문에. 페이브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새 정부가 나오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다. 오늘 같은 경우도 윤석열이가 종부세를 폐지하고 종부세를 재편하면 1가구 1주택은 면제를 하겠다. 종부세를 다시 재검토하겠다. 그거를 믿는 바보들이 있다면 진짜 그거는 60, 70, 80 빨갱이 물러가라 종북 좌파 물러가라는 무재령이 서민들일 것이다. 그건 안 되는 것이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오르고 나서 세수가 한 10조, 20조가 늘었죠. 정확한 말은 그건 기회가 안 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종부세가 5, 6조 된다 그러니까 그럼 재산세, 종부세, 무세, 무슨 부동산에 붙는 주세 그게 한 20조 정도 될 텐데 대략 그걸 갖다가 다 재편을 하고 세금을 감면해 주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세수는 빵꾸난 건 어디서 잡을 것인가? 그리고 부동산 값이 오르고 이게 물론 종부세 그 강하게 붙이는 건 빼야 돼요. 재산세 이런 거 어느 정도 조정은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윤석열이나 새 정부가 그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왜? 입법 권력이 전부 다 민주당 애들이고 민주당 애들이 정권을 뺏기고 나면은 더 악랄하게 지들의 정책의 정당성을 외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벌써 17분을 했어요. 되게 이런 거 너무너무 짧은 시간에 그래요. 그 다음 주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식. 그죠? 김영익 같은 애, 이정우 같은 애 또는 미국의 부정론자 미국 같은 애 닥터돔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폭락한다, 폭락한다, 폭락한다. 작년부터 나온 말인데 지금 연준이 당기고 밀고 물가 상승률, 실업률 이런 거 발표할 때마다 조금씩 당기고 조금씩 내려가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유동성 축소 테이터링이라는 것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값의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식도 내년 상반기나 내년 3, 4분기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저는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터넷 97년에 인터넷 버블닷컴을 염려하고 그죠? 그 다음에 리반 브러스 사태 또 반값 떨어지는 그 시장 유동성의 축소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새로운 기술이 우리가 모르는 기술과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술이 우리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고 자꾸 나오고 있다. 그게 97년도에 버블닷컴 때보다 훨씬 많은 양과 질로 나타나고 있고 리만 브러스 같은 금융 신용 위기로서 그거를 뛰어넘는 기술과 새로운 산업 분야가 자꾸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잘 편성을 해야 되고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질문하지 마세요. 댓글에 질문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고고TV는 그 주체적으로 그 경제활동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알려줍니다. 어떤 종목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수백만 원을 내야지 가르쳐요, 저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각종 테마주와 중소형주들 또는 새로운 미래 기술을 여는 그 주식들이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개미들이 삼전을 샀다. 개미들이 셀트리온을 사서 폭락을 해서 망했다. 지금 미국의 테슬라나 루비아 또는 또 전기차 업체 하나 있죠. 그런 걸 사가지고 100% 수익을 냈다, 50% 수익을 냈다 이러고 있다. 국내에도 좋은 주식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리고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정권사 추천 정보
주간 추천 종목이나 큰 대형주들의 실적과 동향을 살피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는 끝났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보고 있으면은 위드 코로나 상태에서 코로나 이후에 주식값이 폭등할 것이다. 다 폭등해 버렸다. 어떤 주식은 코로나 이전보다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음에도 코로나 이전보다 주가는 더 올라 있더라. 쉽게 말해서 대한항공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다. 그러면 대형주들이 미래 성장력을 끌어올릴 것인가? 여기서 잘 봐야 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테이터링이란 말이 나오고 물자발, 자원발, 인플레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인플레 같은 경우도 미국 애들은 뭐 내년 상반기다, 일시적이다. 한국 같은 경우는 대체도 안 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생활 물가는 엄청나게 고통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나 또는 한국의 정치권을 봐도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것이 당장에 폭락한다. 그러나 당장이라는 게 곧이라는 게 언제냐? 내일이냐, 한 달 후냐, 1년 후냐, 2년 후냐, 5년 후냐. 누구도 모른다. 주식은 신의 영역을 초월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동향을 보고 있고 판을 보고 있으면은 주식이 최소한 내년 3, 4분기까지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내년에 또는 현재 연말부터 진행되는 각종 테마주와 각종 중소형주의 실적에 따라서 또는 새로운 미래 기술에 따라서 판이 커지고 작아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잃고 얻고가 달라질 것이다. 대형주에 집착하지 마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벌써 22분 다 돼가죠. 그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늘 그 신문에 나왔다는 주식 부동산 대박으로 해서 10억 자산가가 40명까지 늘었다. 그건 국민의 1%가 늘었다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대박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전문가 기술자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까지 하겠습니다.